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몰라? 바로 게 안녕하세요. 가짜 공병지 김병지입니다. 오늘 우리 집 아침 분위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왜? 어차피 나 전반전 3대0 이기는 거 보고 잤거든? 근데 3대3이길래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눈빛 다시 봤었어.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좋았죠. 스타트부터 45초 만에 득점 만들어냈었는데 1골 1도움을 하고도 기뻐지지 않았던 손흥민. 웨스트햄전 분석 들어갑니다. 시작 45초 만에 손흥민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7분 후에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케인에게 어시스트합니다. 그리고 16분 만에 3골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게임을 지배했었지만 80분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면서 3골을 먹히면서 비겼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패착의 원인은 무리뉴 감독의 전술 교체 실패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케인이 미들라인에 볼을 잡았을 때 베르바인과 손흥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손흥민이 좀 더 깊이 있는 움직임에서 약간 뒤쪽이었지만 공간을 활용한 킥이 들어갑니다. 바운스가 되면서 이 볼은 손흥민이 포진하고 있는 약간 왼쪽 지역으로 떨어지면서 손흥민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볼 키핑 이후에 페널티 에리아 45도 각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째, 공격수가 먼저 선택해야 될 건 안쪽으로 들어가서 감차. 두 번째, 수비수가 그쪽을 막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 가져와서 컷백을 시도하게 되는데 손흥민은 이때 드리블 능력을 바깥쪽으로 가져가면서 안쪽으로 가져가는 모험수를 두는데 수비수를 완전히 벗겨내는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각도가 나왔고 이거는 감차를 때릴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피파 게임 해도 이 장면 득점 루트거든요. 감차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는 골키퍼가 알아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쪽을 갈 때 끝끝 차도 손흥민은 또 잘하거든요. 이 골로 인해서 리그 7호 골이 완성됐는데요. 로인과 함께 공동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 이때까지만 해도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득점 단독 선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빗나갔죠. 두 번째 골 들어갑니다. 호이비에르 선수가 미들라인 깊은 지역에 손흥민 선수에게 줬고 손흥민 선수는 오픈되어 있는 케인한테 연결을 시켜줬죠. 케인은 이때 반대쪽 돌아서면서 나오는 수비수의 가랑이를 넣고 오픈되어 있는 약 20m 지점에서 끝끝 차를 시도하는데 이게 주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끝끝 차를 할 때 수비수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은 길게 나왔던 가랭이를 보고 공략했었는데 골키퍼는 시야가 가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또 정확하게 좋은 코스로 들어가면서 골키퍼는 역방향 걸리면서 2대0 앞서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케인이 킥을 해주면 손흥민이 다 만들어서 내서 골을 넣었는데 이번 골은 손흥민 선수의 지분율 20%, 케인이 만들어서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도와줬습니다. 세 번째 골 갑니다. 이야, 이 장면도 쉬워 보이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손흥민 선수가 미들라인 깊숙한 지역에서 오픈을 만들어주면서 레길론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밀어줬던 패스가 레길론 선수는 보지도 않고 올릴 수 있는 간결한 패스를 만들어줬던 것이죠. 레길론은 그냥 오픈 킥을 만들어줬었고 케인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골을 만들어냈던 세 번째 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대0 되면서 저희들은 6대0, 7대1, 8대0, 11대0까지도 예상했었습니다.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후반전 들어와서 웨스트햄은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게 주요했다고 판단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어 나가면서 그 공격력은 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뒷공간이 부담 없던 웨스트햄은 라인 올리기 시작하면서 공격력은 배가 되었고 그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부터 우위를 나타냈던 공중볼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게 적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골 만들어내는 과정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프리킥 장면이 있었고 시스코와 산체스가 공중볼에서 밀리면서 첫 실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 있을 때는 이런 장면의 실수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모라가 돌아오면서 2대2 장면에서 자기 맨투맨을 놓치는 실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골의 실점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측면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렸었는데 산체스가 미처 뒤쪽으로 커버하지 못했던 위험 지역으로 오면서 머리를 갖다 대게 되는데 이게 자책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골, 첫 번째 실수, 오레가 컨트롤 이후에 파울을 했던 장면. 컨트롤하기 전에 걷어냈어도 전혀 문제없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크로스 이후에 걷어내었던 헤딩 경합 볼이 윙크스 앞에 떨어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볼로 걷어내면 되는 볼을 살려나가려고 했던 의도 때문에 이 볼이 어시스트가 된 거죠. 이게 마지막 3대3 골, 기적같은 골이 만들어졌었죠. 웨스트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멘탈로 만들어진 마지막 동점골이었습니다. 진짜 무리뉴 감독 팀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교체 선수를 좀 배분을 잘했던 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게임에 위해서는 스쿼드가 탄탄해야 되는데 함께 그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베일은 괜찮다 치더라도 모라와 윙크스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교체되어 들어가는 순간에 게임의 추는 토트넘이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보통 게임을 완사이다 이겼다라고 하면 빌드업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추가골보다는 오히려 여유있게 상대를 요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런데 토트넘은 교체되어 들어갔던 두 선수 내지는 베일까지 그런 모습들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약간 패착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전반부터 웨스트햄은 하이볼, 롱볼, 세트피스에 집중하는 모습들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윙크스가 미들라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데이비스가 들어오면서 하이볼에 집중하는 모습이 더 좋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팀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파라리, 무리뉴, 이하리 선수들. 근데 보통 보면 경기 전에는 준비하는 게 감독의 역량 때문에 90%를 게임을 준비하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팀 전술을 만들고 스쿼드 만드는 것까지는 감독이 하는 것. 그렇지만 경기장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건 선수들 몫이기 때문에 그날에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은 선수 탓이 크다. 이번 경기만큼은 감독이 전술 교체 실패를 가져옴으로써 초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뉴 감독의 책임이 9할 이상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뉴 감독의 교체 전술 실패인데 그 핵심은 손흥민이었다. 야, 근데 EPL 상위팀에서 한국 선수 때문에 경기가 망할 수 있다 또는 내지는 완전히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게 리얼?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메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 경기가 분위기가 이상해 갔다. 내지는 맨시티 데브라이너가 빠지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내줬다. 또 내지는 리오풀 살라가 빠지면서 공격력이 약화됐다. 야, 이런 선수 정도만이 가져갈 수 있는 자존감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치. 이거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 손을 넣었는데 왜 손을 빼? 손을 안 뺐어야지. 그러면 그 이점은 어디에 있다? 주머니 속에 있었다. 야, 요 인터뷰 재밌네. 야, 그렇지. 후반 마지막 10분까지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지. 이런 게임, 나도 700게임을 뛰었지만, 야, 이런 게임들은 5게임 미만이야. 다시는 시즌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성점 2점은, 마지막에 갔을 때는 UEFA에서 참석할 수 있는 점수고, UEFA를 못 갈 수 있는 점수야. 근데 심지어 웨스트햄은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1점이 돼버린 거야. 그렇다면 이런 경기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토트넘도 중요했지만 웨스트햄 또한 이 1점은 의미가 남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웠죠? 저도 아쉬웠습니다. 자, 그렇다고 축구는 또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또 준비하고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27일 벌리와의 경기를 토트넘은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골도 넣고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값진 승리가 되었으면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교훈들을 삼아서 야, 이런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일, 야, 좋았는데 피니시는 손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것만 배우면 앞으로 KBS 라인 좋아집니다. 베일 연습해. 가서 스터디 받아.